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하루 10분 주식 주식학개론 9번째 시간이자 이동평균선 7번째 시간입니다. 와, 오늘도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동평균선 첫 번째 시간에 이와 같은 과제를 제가 드렸고 여러 가지의 것들을 배워왔습니다. 2차 거래량이 없는 차트였고 차트를 보고 떠오르는 생각을 모두 서술해 보세요 라는 과제를 드렸었죠. 그리고 이와 같은 첫 번째 구간 또 두 번째 구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구간은 역배열인 상황이었고 5일선이 가파르게 하락하는, 또 두 번째 구간은 하락하는 5일선이 우상향으로 전환되고 장대 양봉 나오기 전까지의 두 번째 구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워왔습니다.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느낌마저 듭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역배열의 무서움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역배열 관련된 이야기는 그 전 시간에서도 살펴봤었지만 역배열된 종목은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큰 상승 의미 있는 상승이 아니라면 하락 추세를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 물론 역배열이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싸게 사는 것만 좋아하시면, 바닥권에 있는 것만 좋아하시면, 손절매를 못하시면 언제 상승으로 돌아설지 모르는 하락 추세에서 생각보다 오랫동안 갇혀있을 수 있다는 것을, 왼쪽이 주성 엔지니어링이고요. 오른쪽이 유진투자증권인데 주성 엔지니어링의 고점부터 해서 약 2년 반 동안 하락 추세를 보여왔고, 오른쪽 유진투자증권은 고점부터 해서 5년 이상의 하락 추세를 보여온 것을 보여드렸죠. 중간중간 상승이 나오기도 하지만 주가가 하락해서 역배열의 모습이 들어가면 중간중간 상승할 때 이동평균선이 어떤 역할을 한다? 저항선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왼쪽만 보더라도 올라오려고 하다가 이동평균선이 저항 역할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21선이 저항선 역할을 하기도 하고 61선이 저항선 역할을 하기도 하고 계속 저항선 역할을 합니다. 유진투자증권 오른쪽도 그래요. 여기도 저항선 역할을 하고요. 여기서 저항선 역할을 하고요. 여기서 저항선 역할을 하고요. 여기서 저항선 역할을 하고요. 지속적으로 이동평균선이 저항 역할을 해오면서 추세적 하락이 이어지는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정배열이 있으면, 역배열이 있으면 정배열도 있겠죠. 양 시장에서 2,000개 이상의 종목이 있는데 우리는 역배열의 모습도 많이 보게 되지만 이처럼 정배열의 모습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은 정배열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치의 순서는 주가가 맨 위에 있고 그 아래에 단기 이평선, 그 아래에 중기 이평선, 그 아래에 장기 이평선이 있는 순서다. 주가가 가장 위에 위치한 모습으로 이동평균선들이 우상향 상태를 보인다. 이 상태는 주가가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주로 나타나기에 이 경우는 주식 매도는 자제하고 일정 부분 보유가 바람직하다. 큰 흐름에서 이렇다는 거죠. 실제에서는 반드시 위치의 순서가 100% 이렇진 않습니다. 우측 하단을 보시면 이동평균선이 있죠. 5일선부터 240일 이평선까지. 근데 보시면 주가가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에 5일선, 21선, 61선, 120, 200, 240 이와 같은 정배열도 있지만 5일선, 21선, 61선은 정배열인데 그 아래의 장기 이평선들은 121선, 200일선, 241선들은 막 엄청나게 꼬여있고 121선이 좀 밑에 있고 이러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배열은 만들어집니다. 주가가 계속 흐름이 좋으면 이제 121선, 200일선, 241평선들이 이제 서로 정리가 되면서 이제
121선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순서상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평선들이 진짜 아주 깔끔하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되려면 주가는 이미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장기 이평선까지가 아니더라도 5일선, 21선, 61선까지만 정배열 모습이 나와도 관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차트를 제가 4개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씩 자세히 볼 건데 좀 더 그 전에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과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주가가 5일선 위에 있기도 하고 주가가 5일선 아래에 있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배열은 61선보다는 21선이 위에 있고 21선보다는 5일선이 위에 위치해 있으면 정배열 초기의 모습일 수도 있고 주가가 상승의 초입일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지지선 역할 또는 저항선 역할을 합니다. 그쵸? 이거는 항상 중요해요. 정배열이나 역배열 설명을 할 때도 그렇고 실전에서도 그렇고 여기 4개의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모두 다른 종목입니다. 왼쪽부터 이제 하나씩 볼 텐데 보시면요. 주가가 상승하면 주가와 가장 민감한 주가의 그림자라고도 할 수 있는 5일선이 쫓아 올라오죠. 1번의 경우도 그렇고요. 2번의 경우도 이와 같은 갑자기 급등할 때는 5일선의 상승 기울기가 굉장히 가팔라지죠. 여기도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주가의 그림자라도 할 수 있는 5일선이 쫓아 올라와요. 주가가 상승하면서. 그리고 21선이 5일선을 쫓아 올라오고 61선이 121선을 쫓아가는 그런 정배열이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주가가 하락해도 이평선들이 지지선 역할을 해주죠. 그러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제 4개의 차트를 하나씩 설명해 드릴 텐데 잘 들어보시고요. 중요하고 듣는 것만으로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두 정배열 모습이지만 그 모습은 참 다릅니다. 네, 좀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해 갖고 온 거니까 잘 봐보세요. 들어보시고요. 왼쪽이 1번이고 오른쪽이 4번입니다. 1, 2, 3, 4번인데 보시면 여기 초기부터 말씀드릴게요. 여기 초기, 여기요. 여기를 보면은 주가가 상승하려다가 밀리고 굉장히 주가가 좁은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근데 주가가 5일선을 빨강색이 5일선이죠. 주가가 5일선 위에 있다가 아래에 있다가 위에 있다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주가가 핑크색 21선을 깨지는 하향 이탈하지는 않고 있죠. 이 구간에서 주가가 조정이 나와도 핑크색은 지키잖아요. 그쵸? 21선이 지지선 역할을 해주는 모습인 거죠. 그리고 주가가 이처럼 단기 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누가 봐도 이제 정배열인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런 설명도 드릴 수가 있어요.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가파르게 상승할수록 매수세가 강한 거죠. 예를 들자면 주가가 급등하면 매수세가 강하다는 거고 매수세가 강하다면 5일선의 주가를 따라잡기 위해서 상승 각도가 가파를 수밖에 없겠죠. 상승 기울기가 커지겠죠. 이 얘기인 거죠. 그렇죠?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가파르게 상승할수록 매수세가 강한 거다. 이해가 가시죠? 반대로 얘기하면 이평선의 기울기가 급하게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다면 하락 기울기가 크다면 급하게 내려올수록 매도세가 아주 강하다고 설명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초기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차트 아직도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동그라미 친 부분
좁은 박스권에 주가가 갇혀 있어요. 그쵸? 근데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중요한 얘기인데 상승 에너지를 모으기 위한 60일선이 좀 더 올라오기를 기다리는 과정. 60일선이 좀 더 올라오기를 기다려서 이평선을 보다 수렴시키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입니다. 이동평균선이요. 수렴되면 결국 방향은 위 또는 아래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동평균선의 수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동평균선의 수렴 관련돼서는 조만간 다뤄볼 예정인 것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차트를 보시면요. 두 번째 차트를 보시면 121선. 121선은 에메랄드색이에요. 121선이 그보다 더 장기 이평선인 200일과 240일 이평선을 상향 돌파하는 모습이 요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쵸? 우리 소위 이제 골든 크로스라고 하는 거죠. 네. 단기 이평선이 중기, 장기 이평선을 위로 뚫고 올라오는 그런 이제 골든 크로스라고 하는데 앞에도 물론 차트가 있었겠죠. 이전 흐름이. 근데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는 거는 장기 이평선인 120일 이평선이 그보다 더 장기 이평선들을 우상향 뚫고 올라오는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구간부터 캡처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색인 60일선의 상승 기울기가 어때요? 두 번째 차트에서 상승 기울기, 60일선의 상승 기울기 이거잖아요? 이 상승 기울기가 어떻죠? 60일선의 상승 기울기, 상승 각도를 보면 이미 주가가 바닥에서 얼추 어느 정도는 올라왔다고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추세선이라고 불리는 60일선이 우상향을 보이면서 두 번째 차트에서 61선의 이와 같은 기울기라면 가파른 편에 속합니다. 61선이. 첫 번째 차트 보세요. 61선의 상승 각도가 어때요? 완만해요. 근데 2번은 가파르잖아요. 그쵸? 이미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모습이에요. 그걸 추정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차트에서 보시면 에메랄드색이 121선이라고 했죠? 4개의 차트 중에 에메랄드색인 121선이 가장 가파른 편이에요. 그쵸? 4개 차트에서 에메랄드색만 비교해 보세요. 2번 차트가 가장 가파릅니다. 121선조차 이런 기울기다? 주가가 바닥에서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꼼꼼히 살펴보니까 아 진짜 그렇게 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고 이제야 좀 알겠네. 근데 이런 것을 꼼꼼히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차트를 많이 보시게 되면 압니다. 똑같은 정배열이지만 어느 종목은 이제 막 상승이 시작하는 정배열을 가지고 온 것도 있고 어떤 2번 차트처럼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그래서 60일선과 장기 평선이 121선 마저 상승 기울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올라선 그런 차트도 제가 갖고 온 거예요. 여러 가지를 보여드리려고. 아시겠죠? 주가가 보시면 주가라는 게 5일선을 따라서 5일선에서 지지받으면서 마치 4번 차트처럼 5일선 깨지지 않잖아요. 그쵸? 그리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바로 직전은 아니지만 5일선을 따라가는 종목도 제가 예시로 보여드렸죠. 5G의 대장주인 에이스테크 최근에 급락해서 좀 바닥권에 있지만
그럼에도 바닥에서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신풍제약. 5일선의 중요함을 설명할 때 두 종목을 설명해 드렸는데 4번처럼 5일선을 주가가 깨지 않고 계속 따라가기도 해요. 근데 주가라는 것이 이럴 수 있어요. 뭐 2주, 한 달 반 정도. 근데 주가가 뭐 6개월, 1년 동안 계속 5일선도 한 번도 안 깨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주가라는 게. 계속 그렇게 상승할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 주가가 2번처럼 핑크색인 21선을 이렇게 깨기도 하고, 그쵸? 그러다 보니 21선을 이처럼 이탈하기도 하지만 결국에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하늘색 이평선인 61선에서는 반등이 나오는, 61선에서 지지가 되는, 61선이 지지선 역할을 해주면서 다시 한번 정배열을 만드는 모습을 이번 차트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60일, 여기 보시면요, 60일선에서 반등이 나왔잖아요. 또 반등이 나올 때도 어영부영 그냥 뭐 반등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좀 지지부진한 이런 모습이 나오기보다는 딱 반등이 나올 때는 이처럼 세게 반등이 나와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세게 반등이 나와야만 많은 사람들이 60일선 깨질지도 몰랐는데 야 61선에서 강한 반등이 나오네, 얘 한번 또 정배열로 가겠네, 이렇게 투자 심리가 굉장히 빠르게 돌아서죠. 그래야만 돌아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평선에서 반등이 나올 때는 크게 반등, 강한 반등, 그 반등의 중심에 외국인과 기관이 있으면 더 좋겠고, 네, 이런 것까지도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차트를 보시면요, 우선 하늘색 60일선을 보세요. 세 번째 차트에서 60일선을 보세요. 60일선이 상승 기울기가 초반에는 가파르지가 않아요. 그쵸? 60일선 보세요. 60일선. 그쵸? 가파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그쵸? 그러다가 에메랄드 색인 121선을 우상향 돌파, 여기서 121선을 우상향 돌파하는 여기서부터는 기울기가 가팔라지죠. 61선이, 그쵸? 그리고 121선, 에메랄드색인 121선의 상승 기울기만 봐도 이 차트 캡처하기 전, 이전의 모습은 상승이 오래되었다기보다는 이제 좀 시작하는 단계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2번 차트와 121선 기울기를 봐보세요. 에메랄드색.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2번과 3번을 비교하면 2번은 좀 주가가 좀 얼추 좀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 3번은 60일선도 이제야 121선을 돌파할 때부터 기울기가 가팔라지고 121선도 기울기가 아주 가파르지 않은 것을 봤을 때는 2번보다는 좀 상승 초입에서 제가 가지고 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네. 그리고 4번 차트는 지금까지 어려운 거 없으시죠? 그쵸? 어려운 거 없으세요? 그리고 3번 차트는 21선에서 뭐 이렇게 종가상 한두 번 깨지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주가가 21선에서 반등이 나오는, 제가 아까 2번 차트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평선에서 반등이 나오려면 강한 반등이 나와줘야 된다. 3번 차트에서도 보시면 역시 21선에서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마지막으로 네 번째 차트 보시면요, 주가가 빨강색 이평선인 5일 이평선을 깨지 않을 정도로 강한 모습입니다. 그쵸? 여기 이후에는 여기부터는 5일선, 상승하던 5일선이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5일선이 우하향 전환되면서 좀 쉬어가는 모습인데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
21선도 막 주가를 따라오기 바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21선의 상승 기울기도 굉장히 이 정도면 가파른 거죠. 4번 차트의 모습은 특징적인 거는 다른 차트와 좀 다르게 특징적인 것은 상승 초입 보세요. 상승 초입까지는 하늘색 60일선과 그보다 더 장기 이평선인 120일 이평선, 200일 이평선, 240일 이평선이 어떻게 돼 있죠? 거의 그냥 바닥에 그냥 누워 있어요. 그냥 수평식으로. 그쵸? 그냥 누워 있는 모습입니다. 장기 이평선들이 이렇게 누워 있는 모습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이 차트는 요 종목의 주가는 오랫동안 큰 흐름이 없었구나. 좀 많이 쉬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주가가 상승을 하다 보니 5일선은 빨리 쫓아가야 되니까 빨리 올라올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기 이평선들은 쫓아올 시간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60일선도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온 다음에야 이때부터 좀 상승 기울기가 이제 서서히 좀 가팔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주가가 이만큼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60일선도 거의 누워 있었거든요. 이 말은 주가가 굉장히 단기에 좀 쉬고 있다가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주가에 가장 민감한 이동평균선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5일 이동평균선이에요. 기본 이동평균선 중에서 돌려 말하면 주가의 상승과 하락에, 주가의 등락에 가장 둔감한 이동평균선은 장기 이평선이겠죠. 그쵸? 60일 이동평균선보다는 200일선과 240일 이평선이 주가에 더 둔감하다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4번처럼 주가가 이렇게 급등 막 올라와도 장기 이동 평균선들은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아직도. 왜? 그동안 많이 쉬고 있었으니까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나마 1번, 2번, 3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앞에 좀 흐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기 이평선 120, 200, 241 이평선들이 그나마 4번보다는 이미 우상향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4번은 이제 막 시작한 거예요. 이제 막. 그러니까 아직도 누워있는 거죠. 좀 이해가 가세요? 결국 주가가 우상향을 보이면 주가가 하락해도 주가 아래에 있는 이동평균선들이 지지선 역할을 해주기가 쉽기 때문에 상승하는 종목이 더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기 쉽다는 것을 정배열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정배열의 모습 4가지를 보여드렸고요. 조금씩 다 다릅니다. 물론 종목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오늘은 정배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또 다음 시간은 이동평균선 시간이 될 텐데 벌써 주식학개론이 다음 시간이 10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주식학개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아래에 있는 좋아요 클릭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에서 흔들거리는 종목을 선택하시면 방송 업로드 후에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